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6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은 일간을목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이 되는 것인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주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되겠죠. 일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목, 즉 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목에 해당이 되는 간목과 음목에 해당되는 을목의 특성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양과 음으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죠. 그냥 공이 나무 내지는 목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데, 이거를 양목과 을목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목의 성질과 을목의 성질이 서로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양목 이라고 하면서 대립목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이루는 큰 나무 같은 것을 말해요. 산에 이렇게 등산 같은 거라든가 이제 산림욕 같은 걸 가게 되면 좋은 나무, 뭐 편백나무라든가 좋은 뭐 적송 같은 거 큰 소나무 같은 것들도 있고, 은행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나무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위로 높게 높은 것은 뭐 수십 미터씩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간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간목 말고 좀 그 밑에 작은 화초라든가 풀이라든가 아니면 꽃을 피우는 이런 뭐를 야생화 같은 것들 있을 겁니다. 내지는 그 칡농굴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을목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간목하고 좀 약간 성질이 다르면서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또 이게 칡농굴이라든가 담쟁이 넝굴처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을목에 해당이 되어서, 간목 같은 경우는 곧고 단단하면서 직립 크게 위로 쭉쭉 뻗어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곧게 자란다기보다는 작으면서 부드러우면서 유연하기 때문에 보다는 대체로 이렇게 타고 넘어가거나 감고 넘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간목 같은 거 공부를 할 때는 동량지목으로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량지목을 쓸 때 건물의 대들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둥 같은 거로 쓸 때, 내지는 배를 건조할 때 이렇게 큰 어떤 받침 같은 거로 쓸 때 간목 같은 경우는 곧고 단단하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제목이 되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고 약하죠.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화초라든가 아니면 오이 호박넝쿨 같은 거 가지고 기둥을 쓸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약하고 너무 잘 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동량지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의 용도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의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음목으로서 음목. 그래서 이거는 회목이라고 해요. 회목 내지는 회초라고 하죠. 회초라고도 하죠. 회초. 그래서 이 회초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 그 다음에 을목은 목화통명이 되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자에다가 불화자, 밝음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나무 같은 것, 특히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화초가 꽃을 피운 그러한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이다 으로 쓸 수 없고, 이렇게 회초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의 용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으로서 작벌해야지만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걸 보게 되면 을목은 상해를 입는 것이지 베어다가 동량시목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든가 정화,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물이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촉촉하게 배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을목이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화분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키우는 화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겨울 같은 데는 물을 많이 주기보다는 따뜻한 온실 속에 놔두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 같은 데에는 화는 충분하게 강렬하게 있기 때문에 물을 적절하게 잘 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정화 내지는 임계수가 어떻게 조절돼서 을목을 갖다가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을목, 좋은 화초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화라든가 수가 적절하게 배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화초라 하더라도 꽃을 피우지 못하거나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의 화를 볼 때 정화도 좋지만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도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을목한테 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론적으로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와 어떤 것 병화가 있는 것이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간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고요.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고 하면,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화가 왕한 계절이라는 뜻이죠. 화왕절. 그래서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요. 뜨겁다. 기온 자체가 매우 덥고 건조하다.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 인월, 묘월, 대체적으로 한 3, 4월 정도 그렇게 텃밭이라든가 할 때는 벌써 이제 뜨겁진 않더라도 온기가 있기 때문에 땅이 이제 좀 녹아져 있고, 거기다 물기도 있으면 거기다 이제 씨앗을 심거나 아니면 작은 묘목을 심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작물 같은 거, 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을 수가 있겠죠. 그때 봄에 심으면 여름 같은 때는 장렬하는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왕한 계절이고 고온 건조한 계절, 즉 여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 특히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요 화와 수의 어떤 균형이 깨졌죠. 어느 쪽으로? 화가 왕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뜨겁다는 얘기에서 화초,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목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좀 뜨거운 거는 버틸 수가 있는데, 작은 화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데 물이 없으면 금방 티가 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산에라든가 가로수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라고 하는 것이 땅속 깊숙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잠깐 조금 장시간이라도 비가 오지 않더라도 간목은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우리 훈민정음 배울 때죠. 가뭄에 아니 죽는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당장 물이 없다 하더라도 금방 말라 죽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작은 화초 같은 경우에는 마르게 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벌써 조금만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이 없으면 금방 을목 같은 경우는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났든 을목이 4월에 태어났든 중요한 것은 물이 필요한 건 중요한 것, 당연히 둘 다 중요하지만은 간목에 비하면 을목이 어떻게 돼요? 더 수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왕절에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필요하죠. 수는 어떤 수? 개수가 있는 것이 임수 있는 것보다 공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라도 갖다 써야 되는데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스럽게 내리는 비라고 하면, 임수는 사람이 강물을 갖다 떠다가 농사 지려고 하면 힘들죠. 정수기를 살 수도 양수기를 사다가 전기 꽂아가지고 물을 써야 되는데 또 강물이 바닥 건조해지면 강물도 그렇게 풍요롭게 쓸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임수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개수죠. 그래서 간목이 4월,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수가 필요한데 임수보다는 개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개수가 없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임수를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드려야 되는 것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임에 반하여 수는 어떻게 돼요? 약한, 수약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어떻게 돼요? 수는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약하죠. 또 뜨거운 계절, 화가 왕한 계절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조금 내리다 말면 오히려 더 더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충분하게 내려서 아스팔트의 열기라든가 천하가 뜨겁게 달궈져 있는 것을 충분하게 식혀주지 않으면 오히려 한증막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금이 있어서 요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주의 배합상 위치상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이 목을 극하는 일간인 을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그런 좋은 사주 배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억제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만 있다라고 하면 화가 왕한 4월에 이 뜨거운 열기가 금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녹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의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나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수가 화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화가 금을 녹이지 않고 금이 수를 충분히 생일 수 있고, 그래야지만 화가 다시 화를 억제시켜주고 목을 생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상생상극을 하면서 사주가 중화가 되는 겁니다. 상생이 좋은 게 아니고요, 상극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상극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고요, 상생도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생이 있게 되면 오히려 사주의 중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상생과 상극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상생과 상극도 어떻게 돼요? 서로 적절하게 극할 건 극해주고 생할 건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는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화를 극해줘야지만 화가 금을 심각하게 극하는 것을 또 억제시켜 줄 수가 있겠고, 얘가 얘를 억제시키는 것이 줄어들수록 금은 수를 또 생하기가 또 수월해지겠죠. 이러한 배합 상태, 상극과 상생의 배합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 이것도 매우 사주를 판단하고 감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을목 4월 뭐가 필요하다? 수와 그 다음에 수를 생해주는 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오늘의 명식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일간 을목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인 것이고, 사화라고 하는 것은 화이지만 이거는 양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을목이 사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식신상관인데 뭐예요? 상관이 되는 것이고요. 격은 상관, 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자, 사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을목이 사를 봐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을목이 사중에 있는 이 병화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중에 있는 경금은 장생된 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경금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을 가지고 격을 잡으면 을목이 경금, 양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관성인데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관, 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월에 되게 되면 병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 을목은 매우 약합니다. 단 병화라고 하는 이거는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매우 왕하죠. 상관이 매우 왕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경금도 비록 화왕절이긴 하지만은 장생월에 태어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왕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상관이 왕하게 되면 이거는 설기태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한데 금이 왕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설기태가 되는 것도, 그 다음에 신약 관왕이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이 어떤 격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상관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정관, 좋은 정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약한 목을 갖다가, 을목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수로 도와주느냐 아니면 수는 인성인 것이고요. 그 비견겁제는 목에 해당이 되는데, 화가 왕하기 때문에 목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비견겁제인 목도 물이 없으면 어차피 그 비견겁제도 용도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지만, 물론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수가 있게 되면은 수는 목을 생해 주게 되겠고요. 관성이 왕한 관성이라 하더라도 수를 생해 줘서 이렇게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이거는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 주니까 관인 상생하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든 반드시 수는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사주 국세를 봤더니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황금과 같은 그런 자수죠.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를 배양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염려한 4월에 기후를 시원하게 조절시켜 주는, 즉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인성은 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생조해주는 것이지 통근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해수 같은 경우에는 해중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요 해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여기에 통근할 수 있지만 자수는 순수한 개수가 있기 때문에 통근은 되지 않습니다. 단 수가 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장점은 있지만 통근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해주느냐 통근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그냥 딸랑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국세가 되게 돼 정관격으로 바뀌게 되죠. 물론 이제 생시가 병자시라든가 병술시가 됐을 때 병화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원한적인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상관은 관성을 이렇게 극하게 되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가 글자 한자 한자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격이라고 하는 것도 상관격에서 정관격으로 바뀔 수도 있겠고, 정관격에서 다시 상관격으로 바뀌게 되겠고, 상관격, 정관격에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설기태가 하느냐, 신약 관항하느냐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또 용신을 취용하는 법도 다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주 8글자, 글자 수 8글자가 많은 글자는 아닌 것 같은데도 글자 하나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 사주의 용신, 희신, 격국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간목일간이었을 때도 경신금이 있으면은 관살혼잡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경신금이 있어도 관살혼잡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간목인 경우 이게 만약에 어저께 같이 간목이었을 때는 얘가 정관이 되는 것이고 얘가 칠살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렇게 일간이 달라지게 되면 얘가 칠살이 되고 얘가 정관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4월에 자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자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한 가지 간목하고 을목하고의 차이는, 간목은 큰 나무고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뭐 경금 칠살 정관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을목은 부드럽고 연약한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신금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돼서 이렇게 바로 을목 옆에 있게 되면 이 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물론 하겠지만은 을목을 갖다가 극해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큰 나무는 뭐 조그만 칼날이라든가 이걸로 툭 쳐도 표피만 상처를 입지 나무 자체가 막 크게 문드러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을목은 작은 화초이기 때문에 작은 금이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돼, 줄기가 끊어질 수도 있겠고 뿌리가 잘려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목과 을목으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간목의 특성, 을목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을목의 특성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상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반드시 천간에 투출한 이 관살은 제해 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완전히 파극해서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적절하게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고 천간으로 개수라든가 임수가 투출하거나 아니면 병정화가 시간에 투출해야지만은, 병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화로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병화가 있게 되면 병화가 금을 화극금에서 금을 억제시켜주고 금이 목을 파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가 임수라든가 개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고 목을 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단 한 가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수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상해를 받을 위험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사주의 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의 배치 글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이렇게 보았죠. 축토. 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이지만은 진토라든가 미토는 미중을목, 진중에 있는 지장한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축토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 안에 개수가 있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신금이라고 하는 금이 함장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이 미토 보는 것, 을목이 진토 보는 것과 달리 술토를 보는 것은 을목은 술중에 있는 땅속에 쉬운 말로 칼날이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습토이면서 금을 능히 생할 수 있겠고, 사축이 있게 되면 사축이 합을 하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유시가 되면 사유축, 회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수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다행인 것이지만 이렇게 신금과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금이 4월이라 하더라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살로 인해서 을목이 상해를 받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염렬한 그런 여름에 태어난 것이고요. 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또 수로서 4월의 열기를 조우 시원하게 해줘야 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 하나만 가지고는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게 되면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한 가지 이 사주 명식에서 아쉬운 점은 을목 부드럽고 유약한 화초와 같은 것이 신경금의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어서 을목을 극해하는 것이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지 자체에서도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라서 금의 또 뿌리가 되기 때문에 금이 4월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힘을 갖고 있어서 을목을 갖다가 상해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생시가 을류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냐면 4월에 축토와 유금이 와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유축 금국을 완전하게 이루었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여름인 화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이렇게 신금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까탈스러워지고, 겁이 많아지고, 굉장히 소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일간 자체가 뿌리둘 곳이 없는데, 이건 뿌리둘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연지에 있는 자수가 을목을 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을목에 뿌리둘 것이었고, 칠살신금, 정관, 경금, 정관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에 어떤 위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살중신경으로서 결코 좋은 생시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만약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는 내리지 않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해서 따뜻하게 조우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화는 금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 제살 내지는 식신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병술시 또한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술토 같은 경우도 마른 땅, 건토에 해당이 되고, 또
경신금이 또 술에도 통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좀 조열해지는 것 같아서 술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또 수가 천간에 없기 때문에 경신금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병화도 아울러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화로서는 일단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놓은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가 좀 살아나야지만 술토 4월 염려할 때 사주가 건조해지거나 마르는 것을 좀 방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축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4월이기 때문에 4에 뿌리를 둔 정화가 투출돼서 금을 등이 통제할 수 있겠죠. 뭐 정해시도 나쁘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서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은 생시 경진시 결코 좋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습토를 봐서 을목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뭐 이거 조금 장점이다고 보더라도 경신금이 투출돼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금이 다시 투출하는 것 좋지 않겠죠. 이 경금은 매우 무지막지한 경금의 정관이라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사축진에 생주를 받거나 뿌리를 둔 왕금이기 때문에 을목이 상해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진시뿐만 아니라 신사시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역시나 이 신금 자체가, 신금도 이 사화에 뿌리를 둡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축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월령인사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화초가 하나 있는데 옆에 칼날이 델랑델랑델랑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죠. 신경이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진시, 신사시 같은 경우는 좀 피하고요. 좀 수가 천간으로 투출 때는 이모 개미시라든가, 개미시 같은 경우는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지 않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같은 화가 투출하거나 수가 투출하는 이러한 생시들 보면 좋겠는데, 갑신 을료시 같은 경우에는, 을료시는 말씀을 드렸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도 지지로 신금이 이렇게 지지로 있게 되면 다시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사주 분석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분석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은 신사년 계사월 을의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명식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즉 경자년 신사월 을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일간은 을목인 것이고요. 이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4월이라고 하는 계절적 환경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을목이 태어난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렸지만 음에 해당되는 나무, 즉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꽃을 피우는 나무인데 간목, 예를 들어서 뭐 적송이라든가 큰 나무가 아니고요.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렇게 잘 휘감는 그런 뭐 나팔꽃 같은 것, 아니면 등나무 같은 것, 이런 작고 내지는 잘 부드럽고 휘는 그러한 목을 을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간목과 같이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을목은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돼? 목화통명,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활짝 피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끔 화원 같은 거 꽃 파는데 이렇게 가면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을목이 화를 봐서 목화통명 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한 계절이라고 해서 화왕절이라고 하고, 계절로는 여름인데 초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맹하 내지는 맹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모하는 늦 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쉽게 생각하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밖에 나갔는데 한여름에 기온이 한 30도, 무더울 때는 35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비가 오지 않았고요. 뭐 아스팔트라든가 세상 땅
흙덩어리가 물 하나 없이 척박한 상태에서 햇빛만 장렬하게 내려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있어서 일단 갈증부터 해소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물이 있어야지만 땅도 좀 촉촉하게 되고 땅이 좀 촉촉해져야지만 뜨거운 기후도 어느 정도 식힐 수가 있겠죠. 여름 같은 때 특히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온도 자체가 막 기온은 뭐 30도, 30도 정도 된다 하더라도 직사광선을 받은 아스팔트는 50도 이상 60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직사광선 받으면 차 안 온도가 막 70도까지 이상으로 또 막 올라가줘서 그 안에다가 좀 소중한 핸드폰 같은 거 놓게 되면 핸드폰이 열에 의해서 변형될 수도 있겠고, 특히 가스라이터 같은 경우는 폭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우 뜨거운 여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을목이 있다.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화초, 촉당 수백만 원짜리 하는 난초를 가지고 있는데, 여름에 아까 말했던 그런 환경에 난초를 내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콩탕콩탕 뛰고 밖에서 일을 보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화초 생각하죠. 왜냐하면 저게 그냥 잡초가 아니라 촉당 수백만 원짜리라니까요. 내가 당장 가서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서 죽게 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을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물을 빨리 주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물을 충분하게 을목한테 뿌리를 촉촉하게 해줄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운을 시원하게 떨어뜨려야지만 을목이 쑥대밭이 되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다.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이 조금만 있기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이 있어서 이렇게 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뭐가 필요하다? 물과 그 다음에 물을 생주해 주는 금, 그래서 수와 금이 적절하게 조화됨이 필요하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도 수를 보고 금을 봐서 좋을 것 같지만, 이 명식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천간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렇게 신금 경금만 있을 때는 이 금은 물론 수를 생하려고도 하지만은 그 목을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 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요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신금이 있습니다. 원래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7살이죠. 요거는 7살이 있는데 수가 지금 여기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은 요 목을 극하려고 해요. 극해서 화초를 갖다가 댕공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개수가 있게 되면은 이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극하지 않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목을 생하는 그런 상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주가 좋으냐? 이거는 내가 상생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설명드리기 때문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 거고, 이 명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을목이 4월에 태어나서 여름에 화초가 태어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물이 필요한 것이고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똑같이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지를 보지 마시고 천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개수도 있고요. 그 개수를 생해 주는 신금이 있어서 천간으로 봤을 때는 금생수, 수생목, 굉장히 순리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틀을 가지고 있지만, 지지를 보게 되면은 사화를 보고 연지에 사화가 있으니까 좀 더 맹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국세보다는 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화 하나에다가 경신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기운 자체가 이렇게 뜨겁진 않지만 요거는 기운이 좀 뜨거운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지에서 해수를 본 거예요. 시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충하는 것이 아니라 원령인 사화하고 해수하고 이렇게 충을 하게 되죠. 이걸 갖다 사해충이 된다. 내지는 이거를 그냥 사해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하고 해하고 서로 충한다고 해서 사해상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해충, 사해상충 이렇게 같이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어떤 말, 해수하고 사화하고 서로 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화가 2개 있고 해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자불충이다라는 말도 써요. 이자불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2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사화하고 해수가 충하는 걸 보지 마시고 원령인 사화하고 해수하고 충을 하게 되는 걸로 보게 됩니다. 개수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해수가 있어서 개수의 뿌리가 됐는데 사해상충 되게 되면
월령의 사화도 깨지죠. 그러면 격이 깨지는 거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 해수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의 근원, 물론 이제 신금이 생해 주긴 하지만은 요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었던, 그 다음에 을목도 해수를 보게 되면 해중에 있는 지장간 간목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해수가 굉장히 좋은 글자이긴 한데 사화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사해상충함으로 인해서 해수도 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령인 화도 공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얘도 해수에 뿌리를 뒀던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을목도 해수에 뿌리를 뒀던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약간 난잡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시가 어떤 생시를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그죠?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월령이 깨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봉합해 주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어떤 생시냐면은 무인시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해 한목 해가지고 목이 살아나면서, 그 다음에 무토가 있어서 이제 인해 한목해서 충충봉합은 되죠. 근데 무토가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요거는 요 무토 때문에 좀 안 좋게 되는 것은 사중에 있는 무토, 사와 두 개가 살아나게 되면 이 무토도 약한 무토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왕절에 이 무토, 건토가 살아나게 되면은 요거 충종봉합이 돼서 좋을 것 같지만은 뭐예요? 개수가 왕토에서 파극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충종봉합이 되는 경우인데도 조금 좋다고 볼 수 없겠고,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묘한목하죠. 이것도 문제가 기토가 투출되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 신금이 있으니까 기토가 신금을 생하고 기토도 신금이 개수를 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토가 신금을 생하기 전에 개수를 벌써 파극해버리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일간이 을목인데 기토가 까있고 을목이 갖다 이렇게 파극하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을목은 심판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간 을목이 기토를 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갖다가 기토가 좀 세력이 있게 되면 개수를 파하는 것이지 을목이 요거를 막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토에 비해서 그래도 기토는 크게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일단 토가 투출해서 개수를 이렇게 파하려고 하는 것은 용신이 개수가 되는 중에 이렇게 기토 투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해상충되는 것을 해묘합으로 인해서 충중봉합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해수가 해묘한목한다 하더라도 해수가 완전히 말라서 목으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라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신금이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인시는 무토로 갖고 하는 것은 좀 왕토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기묘시의 기토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묘시 같은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거 신사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사시, 이것도 신사시가 되면 제가 좋다라고 보진 않았어요. 이걸 보게 되면 어떠냐면 신사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신사시가 되면 이거는 아무리 화왕절인 4월이라 하더라도 신금 경금이 투출해서 구제함이 없는데 다시 신금이 투출하는 거 좋지 않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해상충이 구제되지 않는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아무리 화가 왕한 상태라 하더라도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아무리 신금이 약하더라도 신금은 을목을 보게 되면 능히 을목을 파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금 투출하는 것, 그 다음에 경진시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해상충돼서 좀 문제인 것인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병자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사해상충돼서 좀 화가 좀 약하게 되고 해수가 깨졌다 하더라도 병화가 됐죠. 이 병화는 여기에 또 뿌리를 두고 여기에 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 병화는 크게 약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이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을목 자체는 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주 자체가 좀 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병화 투출되는 것 정도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게 만약에 갑신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분들은 이제 간목이 있어서 등락에 갚여서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을목이 4월에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목도 4월에
태어나면 좀 약하죠. 그 다음에 사회상충 되는 중에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천간 연간에 있는 신금의 뿌리도 될 수 있겠고 수의 뿌리도 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주가 대운을 살펴봤을 때 이 경인신묘 대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임진대운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신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임수가 이렇게 대운에서 오게 되면은 왕수에 의해서 을목 자체가 좀 부목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묘대운, 인대운 요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대운 자체에서, 대운은 지지를 중시 놓고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역시 을목은 간목과 다르기 때문에 신금, 경금 투출되는 것은 을목이 상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뭐 좀 좋을 것 같지만은 좀 많이 위해를 받을, 그러니까 순간순간 대운 자체는 인대운, 묘대운은 나쁘지 않지만 천간에 경신금이 투출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좀 부침이 있다고 하죠. 잘 되다가 막히고, 잘 돼가다 막히고,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사주가 좀 안 좋아지는 것이 기축대운은 좀 무난하게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무자, 정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해대운은 사회상충 되는 중에 요 해수는 요 사화를 갖다가 또 충하게 되니까 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또 무자대운 같은 경우는 자수가 또 신하고 합하게 되면 다시 수가 왕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월 월령이 화항절이라 하더라도 사회상충돼서 요것이 깨져 있죠.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수가 왕해지게 되는 그런 대운이 오게 되면 요 연지에 있는 사마저도 좀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에 해당이 되고 재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자, 처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사중무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처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일단 배우자궁은 일지궁이 배우자궁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일지궁에 해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배우자궁에 인성이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 인성이 있는 배우자 쪽, 내가 만나는 배우자는 인성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좀 인자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에 있는 사화하고 일지에 있는 내 배우자궁하고 사회상충하게 되면은 내 배우자궁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 가정이 불안한 것과 같아요. 특히 이렇게 4월에 수가 필요할 것 같지만은 사회상충되는 상태에서 신금에 뿌리를 뜬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사주가 좀 한습해질 수 있는 것, 즉 수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운 자체가 이렇게 수운으로 가게 되면, 기축도 어떻게 보면 수운으로 토이지만은 해자축 북방을 이루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이제 수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가 왕해지는 대운, 무자정의 대운 때 수가 왕해지게 되고, 수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저 화를 갖다 극하게 되고, 또 배우자 궁에 있는 수가 또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꼭 재성이 아니더라도, 수라 하더라도 배우자 궁에 있는 수가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처덕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4월에 또 상충되기 때문에 또 이 일지궁, 배우자 궁에 있는 글자가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좋은 처를 얻기가 어렵다.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처가 이제 재혼을 하죠. 재혼을 해가지고 또 나가서 이제 열심히 또 다른 데서 뭐 살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이렇게 또 이혼하고, 여자는 또 재혼하고, 또 거기서 또 이혼하고, 다시 또 이 남자하고 같이 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상충 일지궁이 충하는 이런 사주국세는, 물론 이제 연지궁 자체는 부모궁으로도 놓고 보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일지궁은 배우자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일지궁과 월지궁이 이렇게 충하는 경우에는 나의 어떤 사회적인 무대가 불안해지는 것도 불안해지는 거지만, 일지궁 내 가정도 불안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접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일지궁이 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